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존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현대 연구자들의 예측대로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 아주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대가란 이를테면 목성이나 그와 비슷한 규모의 행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모든 걸 알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정해진 멸망. 지구상의 생명은 그 출현 이래 줄곧 멸종의 위협이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왔습니다. 우리 행성 지질로부터 그 역사를 따져내려가면 거대 운석의 낙하, 대규모 동결과 온난화라고 하는 천재지변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건 그 어떤 천재지변도 결국 지구를 완전한 불모지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물권은 몇 번이나 심하게 후퇴한 적은 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상당한 영역을 잃기도 했습니다. 생물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인간의 활동에 대해 환경과학자들은 벌써 수십 년째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량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야기된 지구의 온난화이자 유해한 폐기물로 인한 많은 토지오염, 많은 동식물종의 멸종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해본다면 인간은 생물종을 멸하는 한편 멸종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즈메이니아 섬에는 아주 원시적이지만 사랑스럽고 유쾌한 동물인 태즈메이니아 대빌이 살고 있는데요. 이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이 동물은 개체수가 원래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서운 전염병과 개체 간의 감염인 대빌 안면 종양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없었다면 태즈메이니아 대빌은 인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인해 이미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연구자나 수의사가 가까이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전염병에 의해 멸종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오히려 과거 지질시대보다 지구상의 생명이 더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지금 공룡들을 멸망시킨 것에 필적하는 소행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인간의 문명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존속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공룡처럼 멸종했을 코끼리와 같은 대형 동물종들도 특별한 동물 보호시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인류 문명조차 무력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지구와 태양에 피할 수 없는 노화입니다. 그건 실제로 깨닫기도 전에 수억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인데요. 조만간 지구의 지각운동은 멈출 것이고 자기장도 소실되며 지구는 서서히 불모의 사막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한편 태양은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으로 변해 우리 행성을 다 태우고 마침내 스스로도 불타오르며 백색외성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미래에 수억 년, 수십억 년 후의 일입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인류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면 자신들의 생존은 물론 지구와 그곳에 사는 동식물을 구하기 위해 상식을 벗어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은 과학기술의 진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그 대가란 과연 무엇일까요? 카르다셰프의 순환. 미래학이나 사이언스 픽션에서는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기술 문명의 진보 정도를 재는 스케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카르다셰프 스케일입니다. 이 스케일은 한 문명을 그것이 소비하는 에너지 양으로 평가합니다. 카르다셰프는 20세기 중반 자신이 고안한 스케일에서 세 가지 질적인 단계 혹은 타입을 제안했는데요. 타입 1 문명은 그 문명이 태어난 행성이 항성에게 받는 것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타입 2 문명은 항성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아가 타입 3 문명은 은하 전체를 소비합니다. 이유설에서는 스케일에 따른 타입도 제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입 4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문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현 단계에서 인류의 문명은 타입 1에도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 과정을 우리가 제어하려면 타입 1 이상의 문명이 되어야 하고 태양을 제어하려면 타입 2 이상의 문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태양 전체의 제어를 위해서는 이른바 다이슨구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다이슨구는 항성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항성을 둘러싼 쉘입니다. 다이슨구의 대체물로 또 다른 거대 건축물도 제한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다수의 인공 소행성으로 이루어진 무리 혹은 띠 모양의 형태로 이들은 별의 빛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별을 그물망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약 이상적인 형태의 다이슨구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구를 데우고 남은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심부가 식지 않도록 휘젓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양이 팽창하여 적색거성이 되는 것을 막는 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슨구는 정말 지구의 구세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이슨구가 있으면 인류는 거의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주의 열적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태양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만큼 거대합니다.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 이상인데요. 흑점과 같은 태양 표면 위의 많은 구조물에 지구만큼 큰 행성이 여러 개 들어갈 정도입니다. 태양을 푹 감싸는 다이슨구는 그보다 더 커야 하는데요. 아무리 가늘고 얇은 것이라도 대량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빼앗는다 해도 지구에서 그만큼 대량의 재료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끌어모아도 필요한 양의 건설재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해도 지구의 질량에도 미치지 못할 테니까요. 연구자들은 태양을 감싸는 다이슨구의 재료를 목성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질량을 훨씬 능가합니다. 능가하는 걸 넘어서서 태양계 행성을 모두 합친 질량보다 더 큽니다. 이 거대 행성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인데 열액 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 두 물질에서 다른 화학 원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는 암석을 많이 포함한 단단한 중심 핵 등 다른 물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중심 핵의 질량도 지구의 전체 질량을 넘는 무게입니다. 목성의 해체 작업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인류가 다이슨구의 건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시대가 되면 그 사업 역시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계는 아주 섬세한 중력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 행성 중 하나가 통째로 소멸되면 다른 천체들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목성 대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태양계 외 행성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원소 성분 비율이 큰 슈퍼어스가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열액 융합 반응을 위해 대량의 에너지로 원소를 변환해서 중원소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태양과 지구가 영원히 있기 위해서는 다른 거대 행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난제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만 그 별에 다른 생명이 없는 것이 조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나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